네, 반갑습니다. GTG 원장 김종명입니다. 오늘은 6학년 학부모님 모시고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6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로드맵 조금 알려드리고 공부 방법 조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질의응답 받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뭐 음성으로 하셔도 좋고 나중에 질의응답은 채팅으로 하셔도 좋고요. 학생 이름 써주시면 더 감사한데 정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예약하신 분은 많으신데 그만큼 많이는 안 오셨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 6학년들은 약간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공부 방법이나 로드맵 짤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현 중1부터 적용될 건데요. 많은 경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딱 맞춰서 시작이 잘 안 돼요. 2015 개정 교육과정도 현 대학교 2학년 애들부터 시작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정쩡하게 진행되다가 현 대학교 1학년 애들부터 바뀐 교육과정으로 전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6학년 애들이 어쩌면은 실질적인 1기로 고교학점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별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고교학점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고교학점제가 워낙 큰 변화고 입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고3 때만 대비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보시면 알 건데 그래서 현 6학년들은 좀 특별하게 고교학점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작년에도 한번 했고 올해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닌가? 다 들으셨나? 다 들으셨으면 제가 생략할게요. 혹시 고교학점제 저희 설명회나 얼마 전에 있었던 자사고 폐지, 외고 폐지 설명회 했었을 때 들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잠깐만요. 들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한번 하시든지 뭐 말씀으로 해주시든지 한번 해주십시오. 다 들으셨으면, 다수가 들으셨으면 생략하려고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 소리가 들려요, 제 소리가? 안 되나? 안 돼요. 그냥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아, 네네네. 안 들으신 분도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려요? 아, 예. 말씀,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이 못하신 분도 계셔서 간단하게 들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대학교처럼 몇 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걸로 하고요. 과목도 현재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과목 종류가 급증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이런 것들이 생겨요.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도 2009 개정 교육과정보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과목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또 2022 올해 아마 개정될 것 같은데 개정안이 확정될 것 같은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은 전문 교과에 있던 애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 수학이니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목이 늘어난다. 두 번째,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처럼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다. 상대평가를 안 하고 그냥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이렇게 절대평가, 성취도 평가를 할 것이다. 현재 중학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4학점인데 얘가 85점 맞았다. 평균은 64.4다. 전체 55명이 수강했는데 85점은 B학점이다. A학점 받은 애가 7.3%, B학점 받은 애가 30.9%. 이 정도만 되면은 성적 부풀리기 심한 거는 좀 구별이 되거든요. 그리고 석차까지는 안 나와도 똑같은 A라도 잘한 A인지 아닌지 구별이 좀 됩니다. 하지만 변별력이 현재처럼 정교하진 않아요. 중학교 같으면은 A 학점 90점 이상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A 학점을 그 정도 20% 전후로는 줄 것 같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고교 학점제,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김영삼 정부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인가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때인가 한번 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했었나? 엄청난 학점 부풀리기가 있어서 다시 상대평가로 돌아갔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변별력이 정교하진 않다. 상위권을 한 줄 세울 정도의 변별력은 안 나올 것이다. 수능도요, 절대평가로 바뀔 겁니다. 현재 영어, 제2외국어, 한국사, 요게 절대평가인데요. 국어하고 수학까지도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거고요. 과목 수도 현재는 국영수하고 사탐이나 과탐 이렇게 치는데 국영수만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현재는 고2, 고3 과목 범위를 다 치는데 수능에서 국영수의 고1 과정하고 고2 과정의 일부까지만 출제될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 그게 고2부터 듣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다 빠질 것이다. 이거는 뭐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범위도 줄어들고 절대평가로 바뀌는 게 미국식 SAT 같은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내신도 절대평가, 수능도 절대평가가 되고 나면은 뭐로 변별하죠? 뭐 크게 잘한다 못한다는 알아도 상위 20%가 같은 A면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상위 10% 정도가 A 받거든요. 시험 난이도 따라서 뭐 10몇 프로 하다가 7%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는데 하여튼 10% 이쪽 저쪽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변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로 변별을 할 거냐? 상위 10% 안에,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뭐 어떻게 될 거냐면, 비교과보다는 수능이 좀 더 중요하고, 수능보다는 학생부에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가가 중요해지고, 그거보다는 학점, 숫자가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빈칸입니다. 상위 10%에서 30%까지는 내신, 그러니까 학점이죠. 학점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 수능일 건데, 상위권 10% 안에 드는 애들 사이에서는 내신은 다 비슷한 A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수능도 거의 다 A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코스입니다. 코스. 코스가 뭐냐면은 심화 과목, 뭐 자기 진로 관계된 과목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런 거예요.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서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권 대학 이야기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뭐 탑 50 뭐 이런 애들 입시에서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는 SAT나 학점 아니고 바로 요겁니다. 어떤 거냐면 심화 과목, 아너라고 하는데 심화 과목이나 AP, 대학 과목 선이수하는 건데 아너나 심화 AP를 얼마 정도 들었느냐가 변별력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사실은 입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현재 애들입니다.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능에 나오는 범위거든요. 이게
요렇게 수강하고 수능이 잘 치는 애들이요. 둘 다 수능 점수가 비슷해요. 수시면은 사실은 수능 점수는 그냥 컷만 통과하면 되니까 수능 컷은 다 통과했어요. 입학사정관이 보는데 요렇게 수강한 애라 요렇게 하고 고급 수학, 물리 2,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이런 거를 더 드러내라.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심지어는 내신 점수 차이가 좀 나요. 누구는 1.02 정도 되고 누구는 1.5좀 돼요. 상당한 차이거든요. 대학으로 치면은 한 급 정도는 차이가 나요.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럴 때 한 급 차이는 나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현재도 우선적으로 뽑힙니다. 더 많이 드는 애들이. 특히 서울대는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과목이 더 많습니다. 심화 과목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전공 관련된 분야를 깊게 파내라. 그냥 점수 나오기 좋은 과목만 드러내라. 성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나 내신으로는 변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상위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과목을 듣느냐, 심화 과목을 전공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듣느냐. 그래서 그게 A 받느냐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외고 폐지한다고 했다가 막 난리 났었죠. 자사고 외고가 폐지가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정부화돼서는. 만약 폐지가 안 되고 살아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현재 서울대 입학생 출신을 보면은 일반고가 약 50%입니다. 일반고 1600개 좀 넘어요. 나머지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소위 특목고죠. 특목고는 전국에 한 100개 좀 안 됩니다. 100개 안 되는 데서 약 40% 갑니다. 10%가 예체능이고요. 그래서 거의 뭐 1대1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600개랑 100개가. 특목고가 현재도 서울대 입학의 반 정도 차지하는데요. 왜 이렇게 적으냐면 내신이 상대평가니까 얘들이 내신이 상당히 불리해요. 상당히 자기들끼리 충분히 실력으로는 일반고 전교 1등을 이기는 애가 거기서는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가요. 그런데 그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A를 받아. 심화 과목이 일반고는 생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는 대학교 1, 2학년 과정까지도 심화 과목으로 고등학교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고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화 과목이 다양해요. 민사고 같으면 학생 5명인가 모여서 어떤 강좌 개설해 주세요 하면 개설을 해줘요. 게다가 선생님들도 생기부를 엄청 잘 써주십니다. 일반고 선생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학생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게 비슷하니까 홍길동이하고 이순신하고 얘들이 뭐가 다르지? 둘 다 수업 듣고 수행평가하고 숙제한 게 똑같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거를 복사 붙이기를 많이 하시게 돼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 애들이 활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사고 가면 애들 활동이 다 달라요.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거든요. 동아리도 엄청 많이 할 뿐더러 동아리 아닌 본 수업 안에서 수행평가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과목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선생님의 생기부를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교학점제인데 자사고와 외고가 살아남으면 일반고는 그냥 양학입니다. 최고 급상위권 대학에 그냥 쿼터 없이 뽑는다고 하면 자사고, 외고, 영재고, 과고 애들이 싹쓸이 할 거예요. 일반고에서 못 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밀란나니까 쿼터를 주긴 줄 텐데 어쨌든 지금도 약 반반인데 더 하죠. 그래서 일반고가 한 30% 가고 70%를 특목고 애들이 100개도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대학을 한 70%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상위권에서
선행학습이 심화학습, 많은 심화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미리 선행학습을 안 해놓으면 그런 심화 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 안 해놓으면 심화 과목을 못 듣는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필수로 해야 된다. 최상권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심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얘들이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싶어요. 아니면 물리학 실험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싶어요. 학원이 있을까요? 인강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걸 수강하는 애가 몇 명 없으니까. 전국으로 통틀어도 몇백 명 안 되니까 강좌를 개설하기도 어렵고 뭐 교육특구 같은 분당 같은 교육특구에서도 강좌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치동 정도 되면 있을 수 있겠죠. 거기는 배후 인구가 약 2천만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학원에 의존해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심화 과목, 어려운 과목을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맘먹고 혼자 힘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태도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남들 다 듣는 과목만 수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어려우니까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지 않으면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심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라든지 독해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기초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심화 과목을 어떻게 들을 건지를 하려면 자기 전공 관련된 과목을 수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1 때까지는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고1 때도 막 그 전공 과목을 수강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진로 설정을 해야 돼요. 대학교도 비교해 보면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얘가 전공이 없어. 예를 들면 수학과를 왔는데 수학과 중에서 수학과가 아닌 뭐 물리학 과목을 실컷 듣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진로를 못 정한 애들은 고2 때 엉뚱한 과목 막 듣게 되거든요.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면은 전공 관련된 과목을 심화해서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로 설정은 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과 애들은 지금도 사실은 문이과 통합되면서 문과 애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당연히 이과 애들이 잘하죠. 그래서 문과, 이과 통합해서 성적을 내니까 상대평가를 하면은 이과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문과 애들이 성적을 거의 못 받아요. 일반고에서도. 그런데 심지어는 국어하고 영어도 이과 애들이 잘해요. 이제는. 그래서 문과 애들은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과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문과 성향인데도 이과를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입시에서도 유리하고 또 취직에서도 유리하고 하니까. 그래서 문과생인 문과가 확실하고 어학이 싫지 않으면 외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고는 이제 진로가 살짝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가서도 아마 복수 전공이니 뭐니 이런 거에서 꼭 어문계열만 이거 만지면 위에 올라오는데? 추가로 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음속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문과가 확실하긴 한데 어학이 매우 싫다면 참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싫다면 자사고를 가지 마시고 일반고를 가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자사고는 이과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넘사벽으로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고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문과 전공을 깊이 팔 수 있다면 그런 애들은 자사고가 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현재는 이과 애들이 정시에서 수능을 잘 치면은
예를 들면 홍익 대 공대를 갈 애가 연대를 가고 막 이러거든요. 성균관대 공대 갈 애가 거의 서울대를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한두 대학을 더 올라가니까 문과 과목으로 많이 전환해서 취직 잘 되는 이제 상경 계열로 막 해요. 심지어 한 60%, 70%가 이과 애들이에요. 연대 경영 이런 데 애들이, 서울대 경영 이런 데 애들이, 이과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문과침공이라고 하거든요. 이과의 문과침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교정제가 되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변별을 못하니까. 왜냐면 문과 과목을 확실하게 주전공으로 과목을 쫙 수강했던 애들을 수시로 뽑으니까, 그래서 문과 침공은 없어진다. 그래서 문과 애들이 자기 전공 문과로 딱 정하고 깊이 파면은 괜찮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또 대학 가긴 좋다. 대학 졸업한 이후에 취직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입니다. 현재 6학년이 특별하게 고교점제 1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 1기는 현 중1이지만 얘들이 1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사이트는 3년 선행 최상위권을 노린다면 3년 선행은 적어도 해야 된다. 무조건. 자, 두 번째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초등 때 대입의 70%가 결정됩니다. 이게 그냥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뭐 제가 쭉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대체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공부에 관한 마음가짐이나 습관이 초등학교 때 거의 형성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태도나 안 좋은 습관 또는 뭐 그런 게 형성되어 있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못 바꾸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과가 예상이 되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에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기가 죽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부모한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딴 이야기를 해요. 뭐 공부가 다냐는 뭐 이상한 소리 쌓고 뭐 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가겠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아서 하면은 모르겠는데 공부가 자신 없으니까 그걸 좋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 배후에는 어떠냐면 상처 입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난 어차피 해도 안 돼. 내 능력은 예를 들면 육도품이야. 나는 카스트 계급에서 수드라야. 뭐 나는 브라만이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한 줄 세우기가 이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고 애들이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어가지고 몇 번 성적이 나오고 나면 나는 어떤 계급이야 라고 딱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 계급이. 게다가 애들은 이제 말을 안 해요. 사춘기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초등 때 그나마 부모하고 대화가 되던 시기에 정서 태도 습관을 형성해야 돼. 좋은 방향으로. 이게 지나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때 70%가 결정된다. 그래서 초등 때는 공부 한 줄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서 태도 습관이. 자, 수학 학습 노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 해결력 수학을 꼭 좀 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이걸 잘 안 하시는데요. 교과 진도 나가고 교과 심화하고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문제 해결력 수학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 해결력 수학이 뭐냐면요. 요런 책이에요. 필드 수학, 팩토 수학, 1031, 3%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런 책하고 교과 심화 문제들 이런 게 문제 해결력 수학이에요. 뭐 책에는 영재, 사고력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 있는데요. 사고력은 아니고요. 문제 해결력이에요. 문제풀이 위주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 수학이고요. 이게 필수입니다. 교과만 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이 안 변하는데 지식만 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능력이 요 정도이래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5등급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지식을 쌓아서 유형을 많이 알고 개념 원리 많이 하니까 등급이 올라가. 4등급, 3등급. 그런데 끝에 가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아, 역시 사람은 수학 점수는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 능력이 요 정도 조금 높아요. 높아서 하니까 금방 3등급 되고, 금방 3등급 되고, 금방 2등급 돼요. 아,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데 끝은 여기서 끝나요. 능력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좋았던 애가 성적이 4등급 나빴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니까 1등급 나오는 거예요. 아, 역시 수학은 머리를 타고나야 돼.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부 방법이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면요. 이렇게 돼요. 처음에 성적이 낮았어요. 5등급이요. 아는 것도 적고 능력도 낮았어요. 하지만 능력을 기르면서 지식을 쌓으니까 5등급, 4등급 쭉쭉 올라가서 1등급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그대로 지식은 쌓으면 한계가 있다. 근데 지식을 쌓으면서 능력도 성장시키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문제결력 수학 같은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꼭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결력 수학이 꼭 변경을 하셔라. 시간이 아깝다 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 같으면은 일주일에 3번 수업할 때 2번은 교과를 하고 1번은 문제결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 이쪽 저쪽을 투자해요. 어떤 때는 4분의 1, 어떤 때는 3분의 1을 투자하는데 이 시간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저 적은 시간을 교과 수업을 하는데 애들은 확실히 진도를 잘 나가고 더 심한 문제집까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주일에 3번 하는 학원하고 진도가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는 좀 더 빨리 나갈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점점 좋아지니까 적은 시간을 공부해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결력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몰입입니다. 몰입. 이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한번 너무 긴 이야기라 따로 해서 할게요. 그다음 난이도는 어떤 책을 하시면 좋으냐면 조금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나아가서 점점 도전적인 형태로 나가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면은 남들 최상위 수학 한다고 최상위 하시면 안 돼요. 좀 할 만한 것부터 해서 점점 몰입도를 올려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나 애들이 상처를 입고 있고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뭘 해야지 이게 좀 어려워요. 고3이면 할 수 있죠. 근데 초딩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좀 쉬운 것부터 좀 재밌는 것부터 하시면 좋고요. 교재로는 요런 게 이제 창의적 문제결력 교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교과심화, 최상위, A급 수학 이런 거는 교과 문제결력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결력 교재하고 교과 문제결력 교재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 좀 더 재미있는 거는 창의적 문제결력 교재예요. 배경 지식 없어도 풀 수 있어요. 교과는 좀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아는 거를 잘 기억하는 거가 좀 중점이 있어요. 그런데 창의적 문제 결력은 지식은 배경 지식은 좀 덜 필요하고 그런데 보는 건 처음 보는 듯한 완전 낯선 형태인데 애들은 도전감을 느끼고 이 방법 저 방법 모색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린 거는 창의적 문제 결력 교재를 먼저 하셔라. 근데 어느 수준 넘어가면은 이제 없거든요. 없으면은 뭐 영재고 기출문제 이런 게 좋은데 그건 하시기 어려울 테고 그러면 교과 심화 문제를 뭐 차선책으로 하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결력 수학을 병행하시는 게 필수다가 첫 번째 로드맵이고요. 두 번째가 학생들 사이에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을 어느 정도로 배분하느냐 하면은 상위 4% 안에 든다. 여기 1등급입니다. 이 정도면 힘껏 극심화 선행을 하십시오. 힘껏이라는 것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고 심화 문제집을 풀 수 있을 정도에서 극심화 선행.
그러니까 뭐 A급 수학 정도까지도 풀면서 나가십시오. 플러스 알파로 KMO나 영재고 입시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상위 4%에서 15%, 여기가 2등급 초반까지거든요. 이제 3등급 초반이죠. 2등급 끝머리까지. 2등급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한 2, 3년 선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6학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6학년 기준이면 지금 중1거나 중2거까지 하시면 적당합니다. 적당하고요. 할 때 자기 학년, 5학년 또는 6학년, 지금 6학년이니까 6학년 현의 극심화는 병행을 하십시오. A급, 최상위 수학 이 정도는 상위 이 정도 애들은 해야 돼요. 선행은 중학교 걸 하더라도 자기 학년 최상위를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교육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같이 하시고요. 상위 15%에서 35%, 요 정도 학생은 한 1년 선행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선행도 그냥 선행은 아니고 적어도 준심화서, 뭐 응용, 무슨 응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준심화서까지는 꼭 하십시오. 현행은 뭐 극심화 하셔도 좋고, 그거보다 살짝 심화, 거기다 살짝 모자라는 뭐 최상위 전에 최상위 S,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상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아마 문제 결력이 약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결력 병행하시고, 여기 애들은 개념과 원리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해력이나 독해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개념 원리를 공부하고 나서 어떤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하게 해야 돼요. 왜 최대 공약수는 왜 이렇게 하지? 분수의 곱셈은 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지? 분수의 나눗수는 왜 뒤집어서 곱하지? 이런 거를 설명하도록 해야 돼요. 꼭 병행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애들이 머리는 있는데 안 좋은 공부 방법이 몸에 배 있어서 그냥 요령으로 문제풀이만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은 벽에 부딪힙니다. 지금부터 왜 Y를 던지면서 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위 35% 미만인 애들은 선행학습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행학습을 해도 한 학기 정도 하시고요. 자기 학년 심화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문제 결력 꼭 해야 되고, 설명하기를 반드시 해야 될 애들입니다. 얘들이야말로. 얘들은 독해력이 상당히 안 돼 있고, 심지어 집중력도 좀 떨어져서 선생님 설명도 좀 덜 듣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논리적으로 안 풀고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그냥 답만 나오도록 요령껏 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해도 돌아서면 까먹기도 하고요. 잘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이해력, 문제결력 이렇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수학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애들한테 레벨을 나중에 1등급까지 상위 4%까지 올리려면 단 하나만 하라면 국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국어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요 훈련을 해야 돼요. 집중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중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내년에 중학생이 됐을 때는 먼저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시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젠가. 중학교 언젠가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학생에 대한 믿음과 부모에 대한 존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형성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밑에 어린애들, 5학년까지 애들 가르칠 때랑 6학년 교육할 때랑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얘한테 어떤 기술과 지식, 개념, 원리, 뭐 이런 거를 하나 더 장착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거는 얘와 나 사이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네, 이거 없이는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지렛대가 없습니다. 없어서 오히려 망치기가 쉽죠. 이 시기에. 특히 그동안 5년 동안 또 뭐 길게 보면은 11년, 12년 동안 여러분이 하셨던 성적표가 지금 중학교 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막 보입니다. 경쟁자들이 앞서 나가는 게 보이고 하면 불안해지실 수 있는데 그때 무리를 하시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중1, 2 때 뭐 중학생은 사실은 이 로드맵이 의미 있나 싶긴 해요. 애 공부 안 하면 이 모든 게 다 의미 없거든요. 애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로드맵 안만 알아봤자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학원이라도 결제해주고 하잖아요. 어느 학원인지 선택은 좀 여러분이 그래도 참견은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드맵은 좀 있으셔야 돼요. 자, 중1일 때는 보통 고등선행 합니다. 분당에서. 중등선행 하다가 고등선행을 슬슬 넘어가는데요. 그러더라도 문제 결력을 꼭 병행하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중학생들이 할 만한 문제 결력 전문 교재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꽤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KMO 영재교육원 그리고 송대경시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전문 교재가. 또 애들 수준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면 교과 심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로 문제 결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 문제 결력을 기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심화 문제집에 있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애들이 도전하기 좋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억력에 의존해서 쉽게 풀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불가능할 정도로 딱딱하거나 그래서 달려들 마음이 잘 안 생기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메디메스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해봤는데 뭐 저희 같은 학원에서 사명감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모집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으시니까 시장이 없더라고요. 시장이 없으니까 공급자도 없고 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필요해요. 아니면 이제 능력이 개발이 안 되고 지식만 쌓여요. 그 진도만 나가요. 진도 나가면 자기 능력대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죠. 문제 결력이 3등급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에서 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중3 때 되면은 이제 고1 과정 극심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1 과정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기서 기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진로 과목 할 거는 그 분야는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꼭 수학 아니더라도요. 네. 그리고 중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원하고 학원 숙제만 하다 끝나는 수가 많아요. 그거 외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1대1 정도 되면 좋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그 혼자 하는 공부 시간 중에서 학원 숙제 외의 시간이 더 나야 돼요. 이게 애가 마음이 있어야 납니다. 어렵죠. 부모님이 감시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게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낑낑거리고 매달려서 몰입해서 푸는 그런 머리가 좋아지는 시간이 생기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중학생 데리고 이걸 부모님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밖에 못해요. 예, 6학년이 그래도 사춘기 안 왔으면 지금이 그래도 제일 말 잘 들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별로 로드맵. 진로별로는 영재고 과고 생각하는 애들은 벌써 스타트 했어요. 지금 6학년 때 2학기 이 시기에 지금 영재고 어떻게 준비해요 하면은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준비하지 마십시오고요. 다만 저희 학원은 뭐 중2의 시작에서도 영재고 붙이기도 했어요. 저희가 중1 시작해서 붙인 경우도 꽤 많고요. 6학년 때 시작해서 붙인 경우도 꽤 많은데 그래도 뭐 저희 학원 같은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 저희가 중등부를 없앴습니다. 영재센터에. 그래서 없습니다. 뭐 없다고 거의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재고 어떻게 해요는 없으실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자사고 이과 세상이 노린 애들은 뭐 지금 뭐 요 정도
6학년인데 중1 때까지 고등 들어간다까지도 괜찮아요. 그 정도 목표로 하셔도 되고, 뭐 일찍 간 애들은 지금 고등 하고 있겠죠. KMO는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말립니다. KMO 맛보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실전 과정은 들어가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애들은 선행을 나가야 됩니다. 고급 수학까지 해야 될 애들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많아요. 예, 진도 나가십시오. 그리고 문제결력 기르는 활동 병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이과 상위권 노린 애들, 요즘 등급을 상대평가로 치면은 뭐 2등급 상위 10% 이렇게 노리는 애들은 중2 때 고등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뭐 안 듣는 것 같아요. 선행이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문제결 약하면 진도는 진즉에 고3과 끝내도 수능 등급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얘들은 꼭 문제결력하고 심화 문제집을 통해서 하여튼 문제결력 기르는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조금만 더 하면은 막 이제 매달릴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 말고 코칭만 잘해 주셔도 말이 먹히는 애들이에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얘들은 좀 몰입 캠프 같은 데 가서 몰입을 경험해 보면 머리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놀라실 만큼 머리 좋아지니까 충분한 애들이고요. 다음 문과 최상위를 노린다. 이과 그냥 상위권, 중상위권 노린다. 이런 애들은 굳이 선행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수학에는. 대신 이제 사회나 이런 쪽은 자기 전공 관련된 건 굉장히 선행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는 6학년 기준으로 1년에서 1년 반 선행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중3 때 고등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문과는. 대신 얘들 제가 음소거 좀 할게요. 자, 로드맵은 끝났고요. 요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 고민되는데 수학 공부 방법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만 요약했습니다. 자, 수학은 이렇게 이해 중심, 능력 중심, 정리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회하고 수학하고 좀 공부의 특성이 달라요. 사회는 개념이 많고 문제결까지 꺾어진 게 적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가깝고요. 근데 수학은 개념이 저 밑에 있죠. 개념은 몇 개 없고 대신 여러 번 꺾어야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수학은 개념이 적은 대신에 깊어가지고 Y를 많이 해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이 너무 깊으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직접 못 풀어요. 사회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요. 대부분이. 대동법을 모르는데 응용해서 머리가 좋다고 대동법 관련된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개념을 모르지는 않고요. 근데 응용을 많이 해야 돼서 잘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수는 특히 수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업 외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화면 나오시는 분은 끄시면 저작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끄시면 화면을 꺼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공개하셔도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녹화해서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는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가 어지간히 공부해도 뭐 대동법의 깊은 배경 지식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타 강사 도움이 많이 되는데 수학은 일타 강사보다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비디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 때 잘하다가 고등에서 처지는 애들, 지금 6학년인데 방심하면, 잘한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애들 이야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암기식으로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모범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편한 애들이죠. 시키면 잘하니까. 근데 얘들이 수학이 살짝 불안한데 지금 용 쓰고 있는 경우예요. 문제를 다 외우는 애들이에요.
문제 기억력이 약한데 외우고 있는 애들이요. 얘들은 나중에 되면 지금은 모든 문제 유형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초등은. 이제 중학교 되면 살짝 빠듯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겨우 버티다가 고2부터 외울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심화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게임이 되면 아예 불가능해지는 공부 스타일이에요. 암기식 공부를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도 잘 못하면서 문제 계획도 약하면서 모든 문제집을 딸딸딸 풀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기억력을 토해내는 애들. 얘들은 초등 때 나가다 점점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강제 노동을 해서 부모님이 학습 노동을 시켜가지고 강제 노동을 해서 잘 나오는 애들이요. 얘들은 머리 굵어지고 나면 튕겨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더라도 억지로 그냥 앉아있어요. 부모님이 더 세가지고 얘를 붙잡아 뒀어요. 하지만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은 긴데 성적이 덜 나와요. 자기도 몰라 왜 그런지. 이미 자기 가진 거에 100%가 아니고 한 70%만 발휘하면서 공부하는 게 몸에 뱄어요. 그게 강제노동의 특징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는 건 강제노동이 아니죠. 자, 세 번째로 독서가 즉 이해력이죠. 이해력과 언어 사고력이 부족한 경우가 점점 성적이 밀립니다. 수학에서도. 그리고 비교해서 한 줄 세우기 심리가 강한 애들, 남과 비교해서 동기부여 받는 애들은 멘탈이 유리 멘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잘 못해요. 조금씩 밀리면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랑 원수까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마지막으로 재능이냐 노력이냐 요거는 지금 성적이 조금 처지는 애들 이야기예요. 앞에는 지금은 잘 나오는데 불안한 애들 이야기고 지금 살짝 처지는 애들 우리 애들은 그냥 육두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전체 9등급 중에 8등급 하위 10%예요. 밑에서 10% 안에 드는 애인데 수능에서 1등급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재수해서 5등급이었어요. 중간 약간 밑이에요. 걔가 수능에서 1등급 나왔어요. 제가 가르치는데.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고요. 타고난 수학 천재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굉장히 하나에 몰입해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누구나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6년 동안이면 중3, 고3, 6년이면 충분히 다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과 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나쁜 방법으로 적게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라. 좋은 방법을 찾으시고 애가 열심히 하도록만 만드시면 된다.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하게 할 거냐? 공부하는 애들의 제일 특징이 많이 안 해서 그렇거든요. 성적이 안 좋은 애들 특징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세요. 아니면 얼르고 달래세요. 설득도 하세요. 애원도 하시죠. 그런데 그게 안 먹혀요. 이 방법이 뭐냐면 동기를 높이는 전략이신데 동기가 약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이거는 뭐냐면 간호사들이 투약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벌도 하고 보상도 주고 교육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투약 실수율이. 근데 저 조끼 하나 입혔더니 투약 실수율이 반 밑으로 준 거예요. 그동안은 간호사들이 정신이 해이해서 그렇다.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렇다. 해서 동기를 높이는 건 이것저것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투약할 때 누가 지나가다 말 거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Do not disturb를 조끼를 딱 입는 거예요. 투약할 때는. 그랬더니 뭐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도요. 성적 올라가면 돈을 꽤 큰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한 거라 시험 잘 치면 돈을 주겠다 하고 그게 아니고 숙제에 오면 돈 준다.
책 읽어오면 돈 준다. 출석하면 돈 준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고 하나는 방법에 대한 보상이죠. 그런데 누가 효과 있었을까요? 성적 올라가면 예를 들면 애들 입장에서 큰 돈, 50만 원을 줄게. 휴대폰을 사줄게. 게임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했던 애보다 그냥 공부 잘하기에 유리한 독서, 숙제, 출석 이런 거에 보상을 짤짤하게 해줘야 돼요. 뭐 스티커를 준다든지 이것만 했는데도 걔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아요. 이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프라이어 교수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애다. 많이 안 한다. 하면 하긴 하는데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결과에 대한 보상하지 마시고 방법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보상했더니 그래서 처음엔 작게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쉬운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대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작은 미션에도 실행할 때마다 축하를 해 주십시오. 이 작은 축하의 힘이 뇌를 중독시켜요. 그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나중에 큰 보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작은 행동, 공부를 하는데 유리한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성공이네, 해냈어. 뭐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좋다는 거예요. 칭찬하실 필요 없어요. 최고야, 뭐 의지력이 대단해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했구나, 요것만 하셔야 돼요. 인정만 해주시고 축하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 작은 축하가 중독을 시켜요. 그래서 공부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축하는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생각 밖으로 사람한테 동기부여하고 뭘 하게 만들 때 당근과 채찍이 물들어 있어요. 주로 제일 쉬운 게 잔소리, 짜증, 화, 뭐 협박, 위협 이런 거죠. 안 해. 또 했잖아. 몇 번 말했어.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뭘 걸죠. 게임하게 해줄게. 뭐 해줄게. 아니면 설득하고 애원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뭘 하는 거야. 하자. 한 다음에 할 때마다 축하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배워야 돼요. 아니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뒤통수 치기와 고개 반응이 뭐냐면 뭐 잘하고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뭔가 실수하면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랬지. 걔가 잘했던 거 한 번 칭찬 안 하고 뭔가 안 한 것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친다고 생각하시는데 애 입장에서는 잘할 때는 아무런 것도 없다가 실수하면 뭐라 그래. 내 잘한 거 얼마나 많은데. 근데 고대 반응이 뭐냐면 봉고리가 막 점프하고 뭐 온갖 묘기를 부리잖아요. 그 봉고리의 몸무게가 5톤이 넘는 봉고리, 이빨이 다 나온 봉고리를 사육사가 때려가지고 뭐라 혼내가지고 시켰을까요? 아니거든요. 줄만 지나가도 먹이 주고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줄을 점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하니까 나중에 고래가 줄이 높은 데 있어도 점프해서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고래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밖으로 뒤통수 치기에 완전 익숙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성취에 대해서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그게 강화되도록 하는 것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적하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아이는 자존심과 발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가 방해하지 않으면 잘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끔 좋은 일을 했을 때 우연히 한 행동이라도 칭찬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햇빛을 비추는 쪽으로 식물은 자랍니다. 그 햇볕이 여러분의 관심과 인정과 축하입니다. 자, 최상위권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알고 깊이 공감한다. 예요. 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카하고 월튼이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퍼즐을 푸는데 한 그룹에는 뭐 홍길동 씨 이 문제를 푸세요 하고 딱 줘요. 다른 데는 홍길동 씨 이 문제를 푸세요 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신사임당을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사임당이 응원하는 메시지 하나 써놨어요. 홍기덕 씨 화이팅! 이 정도만 적어놨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상의 인물이에요. 신사임당은. 그런데도 우호그룹이 48%나 더 오래 매달리고 정신적 피로도는 40%더 낮고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20%더 많이 시도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임의로 나눴어요. IQ나 뭐 이런 건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도 오직 가상의 인물이 화이팅이라고 해주느냐 아니냐 요거 하나 차이에요. 근데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뭐 하여튼 엄청난 태양과 같은 존재인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이만큼 성취할 걸 기대하면서 넘어지면 격려해주고 뭔가 작은 전진이라도 하면 이만큼 했구나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면 애가 점점 신바람이 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부면 공부,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기, 독서면 독서 이런 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뒤집는 붕어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김지명이라는 분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대 의대 수석을 했어요. 이 양반이 좀 특이한 히스토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항암제 맞아가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항암제 맞을 때는 열이 오르고 학교에 있을 수 없으니까 조퇴하고 결석하고 출석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학원도 못 다니죠. 학교도 겨우 다녔으니까 학원은 아예 못 다니고 혼자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냐? 그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요겁니다. 첫째는 아이가 부모를 존경해요.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공부를 해요. 왜 그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잘해주고 싶었을까요? 봉고래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꼬리 지느러미만도 크기가 안 되는 사육사를 왜 그렇게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사육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온갖 묘기를 다 부릴까요?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사춘기 오기 전에 이거를 하셔야 돼요.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첫째 이걸 하셔야 돼요. 아마 6학년이면 이제는 뭐 공부시키고 학원 선택하고 지식을 넣어주고 이건 둘째입니다. 곧 사춘기 오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지렛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아이를 믿어주고 여러분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작은 노력을 했어. 얘 입장에서 아니면 우연히 어떤 행동을 했어. 그랬더니 성공했어. 부모가 인정을 해줘요. 축하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 느낀 성취감이 있어서 더 노력을 해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몰입으로 들어가요. 몰입으로 들어가면은 공부가 재밌어져요. 말려도 합니다. 이 서울대 의대 수석한 친구가 몰입이 된 거예요. 공부에. 그러니까 핑계를 댈 거리가 많죠. 내가 항암제 맞아서 시험 못 치는다.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단계에 공부에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순환의 힘으로 공부에 몰입이 됩니다. 몰입이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놀러 다니셔도 됩니다. 이번에 필즈상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분 이제 아버지가 고대 통계학과 교수고 어머니가 서울대 러시아학과 교수신데, 어느 정도로 부모님이 무심하셨냐면, 고3인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자기 공부하던 책이 다 없어졌더래요. 엄마 어디 갔어요? 하니까, 저기 창고 보관하는데, 창고 업체에 보관해놨어. 왜요? 이 집 리모델링 하려고 다 치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고3인데. 어느 날은, 나 내일 진짜 엄마 바빠. 엄마 내일 서울대 심층 면접에 면접관이라서 엄청 바빠. 엄마 저 서울대 심층 면접 가는데요. 아들이 심층 면접하는 걸 모르시고 본인 바쁜 것만 챙기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됩니다. 몰입만 시키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인정과 축하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정체성을 형성해 줘야 돼요. 나는 이런 레벨의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게 수준이 높으면 돼요. 근데 모든 애들은 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고 집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딘지 한번 잘 보십시오. 중고 집단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평소에 했던 말,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주고 어떻게 기대하는가가 아마 이걸 결정할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게 있는데 긴 이야기는 생략을 할게요. 자, 요게 6학년 공부 로드맵 조금 길었습니다. 자, 길었는데 6학년이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론입니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음소거 제가 허용할 테니까 허용이 돼 있으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성으로 물으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음성이 빠르실 것 같은데 이름을 많이 바꿔주셨네요. 네, 질문할 거 없으세요? 저는 질문이 너무 굶주렸어요. 질문에 굶주렸어요. 질문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되고 다른 학부모님한테도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팅이 바쁘시면 음성으로 하셔도 돼요. 음성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가 오늘 했던 파일 요거를 채팅으로 제가 조금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이 파일 받아가시고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채팅으로 파일 보내드릴게요. 근데 폰이나 탭인 분한테는 이게 안 날아가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아까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다운받으십시오. 아이가 메디메스 반입니다. 네, 매번 숙제를 못해 가는데요. 어려운 문제라 고민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듯합니다. 못 풀고 가는 게 맞을까요? 답지라도 보고 풀고 가게 해야 할까요? 요거는 약간 긴 이야기인데요. 이제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학습하는 영역이 있어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걸 통해서 배우는 학습하는 영역은 저는 좀 보는 것도 좋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해요. 다만 Y를 하고 압축해서 링크를 거는 작업은 해야 돼요. 추상적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아니고 문제 결력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주로 심한 문제들이죠. 그거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드매스 문제의 대부분은 이제 머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도니까 10문제 중에 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 문제를 몰입해서 혼자 힘으로 풀어내는 그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몰입 특집을 한번 학부모님 설명을 할게요. 몰입을 하면요, 뇌에 있던 시냅스가 막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얘들끼리 막 회로를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문제 해결되는 형태로 회로가 연결되면서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몰입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몇 시간만 해도 한 30분만 해도 되지만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걸려도 괜찮아요.
그럴수록 사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몰입해서 안 풀릴 것 같은 문제가 풀리는 경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고. 그래서 꿀팁을 좀 주면은 선생님도 아마 그 말씀을 학생들한테 어, 하시게 될 텐데 잘 안 풀리면은 문제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포스트잇이나 뭐 쪽지에 써서 들고 다녀라. 그래서 앉아서 하면은 마음이 바빠요. 모처럼 시간 내서 책상에 앉았는데 한 문제 붙들고 2시간 보내버리면은 숙제를 못하니까 마음이 바빠서 집중이 안 되는데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밥 먹는 시간, 뭐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 화장실 있는 시간, 이런 시간에 이 안 풀리는 한 문제, 쪽지에 들고 다니는 한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해라. 자나깨나 생각하다 보면 2, 3일 있다가 오 하고 풀려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점점 머리가 좋아집니다. 자, 예, 어려운 문제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맞고요. 메디메스의 취지가 이 문제 결력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가지 부정적 감정이 있어요. 도저히 안 풀릴 것 같고 답답해 미치겠고 이럴 때 그 부정적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문제에 집중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기술, 몰입도를 올리는 기술. 이 기술을 배우고 자기 거로 숙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몰입하는 기술과 몰입을 통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 이 두 개를 추구하는 게 메디메스니까 많이 걸려도 안 푸는 게 좋다. 다만 통시간, 귀한 시간, 책상에 모처럼 앉아있는 시간은 그거로 다 날리면은 허무하니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쪽지를 이용해서. 자,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교과 수학 노동면에서 상위 4%, 15% 기준 정도, 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사실 어렵죠, 그죠? 어렵죠. 뭐 이제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별 무리 없이 소화될 정도면은 제가 정한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15%, 16%, 14%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냥 about으로 한 거예요. about으로. about. 밥솥 한 거고요. 뭐 자세한 거는 시험 치고 선생님한테 자문 받으시면 좋으신데요. 만약에 고등과정을 한다고 하면,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끝났다고 하면 전국 학력평가라고 고등학생들, 1학년들이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쳐보면 알아요. 특히 3월 전국 학력평가는 중학교 전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공부하고 그걸 쳐보면 대충 가늠이 되죠.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요. 그래요. 조금, 뭐, 부모님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진도랑 문제 결력이랑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문제 결력만 놓고 보면은 6학년인데 6학년에 4% 정도 된 애들이 풀만한 문제집이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A급 수학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A급 수학이 A 스텝이 정답률이 6, 70%다 하면은 40%, 4%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 6학년인데 15%, 6학년 최상위 수학의 하이 레벨을 푸는데 정답률이 한 70% 이상 나오면 상위 한 15%될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 네, 그 정도. 근데 러프한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제가 이 질문 받으려고 이 학부모님 간담회 기획했어요. 질문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해서 질문 받아서 구체적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딱 6학년에 맞춰서 해드리고 싶거든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도 있고 이게 학생 이름일까요? 학부모님 이름일까요?
김맘님, 아까 질문하신 분이시죠? 매드메스 반. 고교학점제 때문에 과학 선행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수학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과학 선행을 시작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학의 완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고1 과정, 중상 과정, 아니면은 미분이 가능할 때까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과학 선행은 이과면은 6학년이면 시작하십시오. 근데 안 좋은 과학 선행은 좀 피하십시오. 안 좋은 과학 선행이 뭐냐면요. 그냥 지식 위주의 과학 선행이에요. 보통 오토를 많이 쓰거든요. 중등과학에. 오토 문제집만 내신 스타일로 확 돌려버리는데 똑똑한 애들이니까 너네는 중학생들이 1년 동안 하는 걸 너네는 뭐 한 달에 해. 이런 식으로 확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피하고 그래도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방향으로 하는 걸 하면 좋아요. 근데 어느 학원이 그렇다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저희 사고력 과학이 있는데 6학년은 2학기면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반도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사고력 과학이 있으면 그걸 하면 좋고요. 아니면 좀 수능이나 이렇게 좀 높은 레벨의 과학 선생님을 만나십시오. 과학은 강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조금이 아니고요. 수학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학만은 꼭 좋은 선생님 만나십시오. 수준 높은 선생님. 여러분이 과학 선생님 알아볼 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학교를 보시는 것도 출신 학교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개혁 문제를 거의 풀지 못했는데 6학년 지금이라도 풀면 좋을까요? 그럼요.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예. 뭐 학생이 이제 그 문제가 다 시시할 정도면은 뭐 아닌데 보시면은 꽤 높은 레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를 찾아서 하십시오. 높은 레벨 6학년 이상 중학생들도 보면 좋을 만한 레벨이 필드 수학 아니면 1031 수학의 고급이나 아니면은 1031 수학의 중등이 있어요. 1031D라고 하거든요. 1031D 그게 4권 있나요? 3권 있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지금 6학년들 충분히 할 만하고요. 하시면 좋죠. 하시면 좋아요.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이게 교과 심화 문제보다는 확실히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더 높아요. 한 서너 배 높은 것 같아요. 교과 심화에서는 좀 방법이 정해진 게 많고 기억에 의존하는 게 많고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못 푸는 게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건지 기억을 못해서 못 푸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데 창의적 문제 결력은 배경 지식 좀 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억력도 거의 안 쓰여요. 오로지 문제 결력만 쓰이거든요. 이게 애들이 좀 더 만만해요. 이것저것 막 시도하기가 좋아요. 풀이 방법도 좀 다양해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외길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좀 편하게 자기 머리를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부상도 적고 좀 더 재미도 많고 근데 머리도 더 빨리 좋아지고 서너 배는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개혁 전문교재를 좀 하십시오. 그게 없는 레벨로 올라갔다. 뭐 고등과정을 하거나 그런 수준이라면은 별 수 없는데 6학년이고 중학교 2, 3학년 수준 하고 있다면은 하십시오. 심지어 고1 과정 하면서도 필즈 고급이나 1031D는 도움됩니다. 아이가 과학고를 가고 싶어 해요. 수학을 얼만큼 해야 할까요? 과학고나 영재고 수학 지금 6학년이면요. 6학년이면 수학을 얼만큼 해야 할까요? 수학 진도 자체는 그냥 중3 거만 해도 돼요. 아니면 고1 거만 해도 돼요. 진도는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저희 아들이 요번에 이제 영재고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얘가 수상 반쯤 봤었거든요. 고1 과정 반쯤. 중3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시험 치면은
나올 만큼 됐어요. 뭐 얘가 서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의식에는 없었는데 뭐 7만큼은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문제 결력 같은 것 같고요. 그런 문제 결력을 높은 레벨에서 준비하려면 별 수 없이 KMO나 영재고 기출 문제 스타일들을 해야만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시중 교재에는 없으니까 사교육을 조금 의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얼만큼이라고 하면 진도는 중3이나 고3.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레벨이 문제 계력 레벨이 높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또 다른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 애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좀 없어요? 다 좀 잘하시는 분들만 질문하시니 과학고 준비하고 메디메스 하고 있고 4% 15% 여쭤보시고 중상위권은 없으신가 보네. 중위권 없어요? 하위권이신 분은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음성으로 여쭤보셔도 돼요. 막 타이핑 치는 거 너무 기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음성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대답하는 거 듣고 바로 또 여쭤보실 수 있거든요. 과학고 준비하시면요. 과학고하고 영재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따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재고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 예, 수학은 전문 학원을 좀 찾으셔야 될 겁니다. 전문 학원을 이제부터는 이제 찾으셔야 돼요. 지홍맘님, 문제 결리 어떤 교재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궁금 안 하세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진도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책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적당한 교재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도 대충 어디쯤 해요? 중3. 교재는요? 실무 교재 어떤 거 하고 있어요? 개념 원리가 센. 그러시면요, 센 시스텝 정답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센 시스텝이 뭐 살짝 심하거든요. 준심화 정도인데, 요거 정답률이 만약에 90% 넘어간다 하시면, 90% 넘어간다 하시면, 1031D 하시면 적당하고요. 아니면은, 시중교재는 그거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센 C의 중3거 센 C의 정답률이 그 정도까지 안 나온다 하시면 90%까지 안 나온다 80% 언더다 하시면 그러시면 필즈 수학 고급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급이 두 건이거든요. 상하 1031 고급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1031은 A, B, C, D 네 권이라서 조금 많은 느낌이 돼. 네네. 90%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필즈 고급 한번 상하 중에 한 권 사서, 5단원 정도 풀어보면, 그게 순서대로 풀 필요 없거든요. 재밌어 보이는 거 그냥 5개 풀려고 하시면 돼요. 그게 앞뒤 연관도 없고, 난이도 순서도 아니고, 그냥 배치해 놓은 거예요. 너무 두꺼우니까 두 권으로 갈랐을 뿐이고, 주제별로 묶인 거라 아무거나 재밌어 보이는 거, 네가 재밌어 보이는 거 2단원, 5단원 정도 해봐. 그래서 필즈 고급이 제 생각에는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적당할 것 같은데 그거 해보고 정답률이 뭐 90% 넘어가면 1031D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고
70% 이쪽 저쪽이다 하면 그냥 적당한 거니까 그거 계속 하시면 돼요. N님, 상위 4%, 15%. 아이고, 이거 좀 어렵다. 요거는, 네. 대체로 보시고요. 교재, 이게 상위 4% 이런 거 나눈 것도 이제 그냥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요. 아이에게 맞는 교재냐 아니냐, 맞는 페이스냐 아니냐, 요거 정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난이도를 정하시는 거는, 부모님이, 전문가가 하면 좀 더 다르긴 한데, 부모님이 보실 때는 정답률 70%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정답률이 70% 전체입니다.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섞여 있잖아요. 문제집 안에. 정답률이 한 70% 근처시면 계속하면 딱 맞는 교재. 정답률이 90% 넘어가면 좀 쉬운 교재, 좀 더 어려운 교재로 가셔야 되고, 정답률이 60% 언더면 빨간불, 50% 언더면 바로 스톱.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스로는요, 지금 하는 건데 부모님 보시기에 얘가 정답률도 7, 80% 나오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안 긴 것 같다 하시면은 좀 더 빨리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함정은 부모 눈에는 다 노는 거로 보인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학원이 있는 시간 말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수학에만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 2시간이 안 된다. 평균 내서. 그러니까 뭐 4시간 하고 빵 시간 하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월수금은 수학하는 날, 화목토는 영어 하는 날 이럴 수 있으니까. 일주일 평균 내서 하루 평균 2시간 안 된다 하시면은, 정답률도 괜찮은데 2시간 안 된다 하시면 좀 페이스를 올리십시오. 그래서 난이도와 페이스는 이 정도가 기준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네. 아이가 강제 공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데 만날 멍 때립니다. 그냥 놀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흐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흐라고 하는데 쉽지 않죠? 일단은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미 10여 년 동안 형성된 부모님과 학생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랜 세월 형성된 거라 이게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 마음을 좀 크게 먹으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학벌 자산을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학벌 자산을 만들어주고 싶으신데, 제 생각엔 학벌 자산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가슴과 머리와 엉덩이에 남아있는 감정, 태도, 습관, 이런 게 더 오래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 믿음, 신념, 이런 게. 이게 인생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 공부만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 끝이에요. 자기 공부에. 그 이후에는 오로지 운동만 했어요. 그러다가 고1 때 무릎 부상이 입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고2 때 공부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쭉 내려가 보니까 초5부터 모르겠더래요. 초5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대를 갑니다. 수능으로. 내신은 못 가죠. 이미 망가졌으니까.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봅니다. 그분이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거든요. 상비고 국가대표 상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또 뭐 그런 종류의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고 있어요. 근데 운동이 답이 아닌 거를 30살 다 돼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운동선수로는 은퇴할 나이인데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요즘 말로. 어떻게 하나?
집은 가난하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공부는 해놓은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운동밖에 없는데 나이는 이제 30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분야에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막 찾다가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무섭게 그 분야를 파고들고 몰입해서 뭘 해요. 그래서 10년 안 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막 진짜 공부 엄청 잘해서 서울대 나오고 의대 나오고 했던 사람도 아주 부러워할 정도의 성취를 이룹니다. 경제적으로. 10년도 채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학벌 자산이 다일 것 같고 너무나 이게 없으면은 내 인생 힘들 것 같고 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진짜 몰입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본 사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끝까지 해본 사람은 다른 걸 해도 그게 살아있더라고요.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감시만 없으면 놀궁리를 하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거에 최선을 다 안 해본 사람은 그 생활 습관이나 그 태도가 다른 분야에도 다 이어져요. 직장 생활에도 시키는 만큼만 하고 뭘 해도 시키는 만큼만 해요. 심지어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학벌 자산을 만들어 주려고 막 끌고 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애가 반항해서 튕겨나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서 그게 설령 게임이라도 완전 몰입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 그게 진짜 재산일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애가 게임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밀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는 게임을 이제 네가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 진짜 열심히 해라. 그게 좀 옛날 일이라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고 PC 통신하던 시절 이야기. 인터넷 막 초창기 시절 이야기인데 다음에 카페가 있어요. 그 게임 카페. 주로 이제 이 게임은 좀 복잡한 게임이라 대학생 이상들이 하던 게임이었는데 초딩, 중1 요때 얘가 거기 들어와서 부대표를 하고 외국의 그 게임에 관계된 원서를 번역해서 펴내고 전국 모임 만들고 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그렇게 해요. 완전 게임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다가 중1 말 때 자기 사촌 누나가 경기과학고 졸업하는데 놀러 갔다가 경기과학고에 뿅 빠진 거예요. 또 게임도 마침 자기가 이제 거의 최상위에 다다라서 시들해질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그 에너지로 몰입을 한 거예요. 완전 몰입해서 하니까 경기과학고에 붙었다니까요. 그리고 늦게 급하게 공부했으니까 오랫동안 깊이 공부한 애보다 공부가 짧거든요. 그래서 경기과학고 들어가서도 남들은 다 모상고 다 끝내고 오고 막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그 정도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몰입해서 하니까 경기과학고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예,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자식을 어느 정도로 믿어주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희연님, 고교 학점될 때 자사고, 일반고 어디가 유리할까요? 중학교 최상위 가정하였어요. 자사고, 일반고, 이과, 문과는 제낄게요. 문과는 제끼고요. 일반고면 뭐, 이과면 자사고 가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사고 가십시오. 요거는 저는 고교학점제랑 외고 폐지 문제로 설명했을 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사고는 프로그램의 질이 너무나 차이 나고요. 선생님이 기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바로 그게 필요해요. 얘가 전공 관련된 분야에 얼마나 심화 과목을 들었느냐. 그거를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의 성취나 특성을 써주셔야 돼요. 뭔가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일반고에서는 어렵습니다. 일단 과목을 많이 개설 못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쓸 만큼 개별적인 접촉을 많이 가지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사고 가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사실은 그냥 일반고 쿼터제가 없으면 거의 100% 특목고 애들이 진학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밀란이 나니까 일반고 쿼터를 조금은 줄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전용으로 몇 프로 뽑고 뭐 직윤으로 몇 프로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쿼터를 줄 건데 서울대는 직윤이죠. 직윤 아니면 못 갈 겁니다. 일반고는. 근데 모르겠어요. 또 뭐 정치란 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 상황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사고 간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3년 선행하셔야 됩니다. 심화 과목 AP까지 들어야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자사고 준비한다고 하면 KMO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자사고 상위권 애들은 다 KMO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엔 그럴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학원에 중에 외대부관에 있어요. 걔가 KMO 수상은 안 했지만 수상권까지 공부했어요. 의대 갈 애거든요. 그러면 영재고를 가면 안 돼요. 영재고 시험, 영재고 면접을 먼저 보니까 외대부 자사고보다 시험에서 통과했어요. 2차까지 통과하고 면접에 가서 너 진로가 꿈이 뭐니? 의대요. 땡. 의대 관리가 왜 영재고니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걔가 왜 했냐? 외대부 가서도 잘하려고 KMO랑 영재고 준비했어요. 가서도 잘했어요. 근데 그 전교권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할까요? 네. 그리고 과학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올림피아드. KMO가 아니고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자기 전공 관계 물리나 화학, 생물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전공 관계된 거로. 왜냐하면은 한 분야 깊이 판 거를 꼭 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한 분야를 꼭 해야 돼요.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여기 오신 분은 다 아주 상위권 분들만 오셨네요. 하긴, 예. 부모님이 이 설명회를 들으실 정도면, 예. 중위권 부모님들이 이게 필요한데, 김맘님 이게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냥 놀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멍 때리는 거 발견하셨으면 대책은 필요합니다. 대책은 필요하고, 몰입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몰입 전도사세요. 저의 스승이기도 해요. 학교에서 직접 배운 건 아니고, 제가 사고력 수학, 그리고 영재 교육을 할 때, 이분 거를 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인 건데, 이분 유튜브를 좀 보십시오. 황농문이고요.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나옵니다. 책을 보시면 더 좋고요. 책도 보시고 유튜브를 좀 보십시오.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몰입해본 경험이 극상위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몰입하면 애가 행복하게 공부합니다. 공부가 재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숭고한 감정이 들어요. 그 다음에 6학년 상위권 반 말고 중위권 반이 없어졌는데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저희가 중등부를 없애버렸어요. 저희가 옛날 중고등부 있었고 분당의 전교 1등이 거의 저희 학원이 많았는데 그래도 적잖하더라고요. 이제 원장이 이제 마케팅에 재주가 없어서 전교 1등 뭐 과학교 전교 1등 거의 다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막 용 쓰다가 안 돼서 저희 중등부는 이제 없어요. 영재센터도 중등부 없앴고 교과센터도 중등부 없앴어요. 그래서 상위권 반도 6학년은 메디메스 빼고는 이제 없어집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저희 교과센터 이제 교과센터 부원장님이 의욕이 있으셔서 중등부를 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요거 계획 있으면 제가 공지 한번 드릴게요. 중위권 반, 예, 중위권 반.
예, 5학년은 중위권반 딱 한 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이 이제 두 반으로 분화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5학년 애들 좀 했는데, 음, 그래요. 만들 계획은 현재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아서 만들어지게 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지 한번 내보내고 6학년 뭐 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거 한번 할게요. 그 다음 의대 목표라면 확실히 자사고일까요? 의대 목표라면 의대는 모르겠어요. 서울대는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요. 의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의대는 그냥 엉덩이 찔긴 애들, 진짜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손해학습 많이 하고 심화 과목 많이 듣고 이런 게 별로 선호 안 해요. 근데 의대도 옛날에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신 등급하고 수능으로 변별할 수 있었는데 변별할 재주가 없거든요. 상위 10%가 똑같은 A니까 수능이든 내신이든 의대는 1% 안에 드는 애들 선호하는데 변별할 재주가 없어서 의대도 별 수 없이 심화 과목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심화 과목을 본다면은 심화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돼 있고, 그거를 생기부에 잘 써줄 수 있는 환경인 자사고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자사고 간 애들이 살기도 잘 살고 부모 뒷받침도 빵빵한 데니까 의대가 좋아할 애들이죠. 그렇게 한번 쏠림 현상 생기고 나면은 지금은 내신 불이익이 있으니까 상대평가라서 일반고에 의대 갈 애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면은 일반고 그러면은 이진들이 가는 곳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의대도 이제 뭐 전국 단위 자사고는 블라인드를 해도 학교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사고가 뭐 일진들이 가는 학교 되겠죠. 뭐 그렇게 저렇게 보면 자사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상대평가니까 의대는 선행학습 많이 안 하고 대신 치열하게 하는 거를 선택하잖아요. 1점 싸움 하는 거를 선택하시는데 1점 싸움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뭐 90점이든 100점이든 다 A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부 방법을 의대에 지망하셔도 다른 공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하하고 있는데요. 고등 진도를 더 나가는 것보다 KMO를 하는 게 순서일까요? 6학년이잖아요. 6학년 만약 지금 중3하고 있으면 말릴 것 같아요. 제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수하를 하고 있으면은 수화 성취도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 수화를 하는데 뭐 실력 정석을 괜찮게 풀고 있다. 그러면은 할만하죠. 근데 수화를 하는데 개념 원리나 셀의 B스텝을 뺑뺑이 돌리는 형태로 하고 있다. 이게 중등 내신 스타일로 하거든요. 그런 학원이 많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 결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KMO 하다가 자빠질 수 있죠. 많은 KMO 학원이 문제를 대량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라고 KMO를 하는데 머리를 좋아지게 만들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외우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학생이 여학생이면 음, 그런 방식의 공부가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폭탄. 상대 경쟁을 시켜서 막 1등, 2등, 3등 이렇게 일진놀이를 시키거든요. 많은 학원이, 많은 KM 학원이. 근데 여학생들은 그런 일진놀이를 안 좋아해요. 근데 남자애들도 그게 엄청 꽂혀가지고 일진놀이를 좋아해요. 등수 매기는 거에 확 그 히럭봉 맞은 것처럼 공부를 하는데 여학생들은 안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보십시오. 문제결력이 정리하면 문제결력이 강하면 하셔라. 그리고 뭐 경쟁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하셔도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개념 원리의 뭐 쌤비 스텝 정도 뺑뺑이 돌리는 내신 스타일로 공부하고 있으면 조금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네, 그럴 바에는 KMO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1031D 같은 거 좀 안전하게 테스트 해보고 하겠어요. 아니면 시험을 좀 쳐보십시오. 시험 쳐서 주니어 KMO 같은 거 한번 쳐보면은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KMO 기출문제집 뭐 인터넷에 많으니까 한번 쳐보고 시간 재서 한번 쳐보고 점수 보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덕분에 다른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전달됩니다. 주니어 KMO 보고 어느 정도 점수 나오면 도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니어 KMO 쳐서 수상권까지는 안 나와도 될 것 같고요. 주니어 KMO 쳐서 수상권에서 10점 차이 정도? 제가 해마다 수상권 점수가 다르니까 대충 50점 근처거든요. 그래서 40점 넘어가면은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10점 정도까지는. 근데 30점대 나온다. 그러면은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KMO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면 이런 수가 있어요. 문제인력이 좀 약한 애인데 남자요. 저희가 말렸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애라 KMO보다는 뭐 옛날이니까 의대 라인으로 자사고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공부도 그렇게 시키고 있었는데 KMO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도나 교과를 참 잘해서 실력 정석을 하는데 실력 정석에서도 뭐 실력 연습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를 꽤 잘 풀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택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파워를 길렀어요. 기초 체력을 길러서 이제 실력 정석 진도 나가는데 속속 푸니까 부모님이 욕심이 나신 거예요. 처음엔 꿈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KMO 학원을 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대치동은 신랑 안 하시는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중1 때 KMO 쳤는데 성적이 이제 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이제 부모님도 이때는 아니다. 중2 때까지 KMO를 하면 주 6일 새벽 1시까지 수학만 시키거든요. 다른 과목이 너무 빵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사고 하려면은 국어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하고 말리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빠지면은 자기는 일진대에 대해서 빠진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패배로 생각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진 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고 나는 저희한테는 막 하소연하시면서 상담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뒤로 제가 추적을 못했어요. 그 친구를. 뭐 영재고 갔을 수도 있고요. 못 갔을 수도 있는데 못 갔으면 타격이 큽니다. 영재고 못 갔으면 타격이 커요. 국어하고 영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큽니다. 네, 그래서 남자애들은 말 안 듣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중1 5월 달에 차보고 멈출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아니면 조심하셔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이 꼭 KMO만 있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셔라.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제 해결력을 꼭 공부하십시오. KMO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몰입이라는 것을 꼭 좀 보십시오. 황동문 교수님의 몰입. 유튜브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좀 보십시오. 보면은 애들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생기고 공부를 행복하게
완전 극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질문 없으실 것 같으면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야, 이 시간까지 거의 다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있거나 하시면 저희 학원에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대환영합니다. 학생들 이제 사춘기 들어갈 시기인데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가 잘할 수 있다고 부모가 기대하고 믿어주는 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큰 선물 주시는 거니까 하시고 좀 실패할 권리를 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